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랑이 너무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어요. 진짜 불과 5년 만에 내 재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투자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의 그 시간은 오후 10시간하고 그 새벽 1시간하고 거의 맞먹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수님도 그 미라클 모닝을 네. 이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미라클 모닝이 뭔지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라클 모닝은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네. 좋은 하루의 해의 기운을 받으면서 네.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전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반? 있어요. 네. 잠은 몇 시에 자세요? 잠은 11시 전에 11시? 네, 항상 11시 전에 취침을 하고 그러면 한 5시간? 많으면 한 6시간 주무시는 네. 거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실천했어요? 지금 312일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거의 한 10달 정도 넘게 어. 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패턴이 어땠어요? 잠자는 시간이? 그전에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했고, 그죠. 제가 이제 동대문 사입을 하게 되는 날은 또 밤을 새야 되니까, 그쵸, 네. 이 루틴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새벽 기상을 하면서 새벽에 뭔가 의미 있는 활동, 일을 하면서 내 삶이 바뀐 게 좀 있으세요? 네, 너무 윤택해졌죠. 그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온전히 나만이 딱 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새벽 기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네. 예외가 없이. 근데 어느 시간대를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미라클 모닝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소중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새벽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요 시간을 보통 어떤 걸 하면서 보내세요? 아침 이제 루틴으로는 처음에 일어나면 이제 일상적인 거, 뭐 따뜻한 물 마시기, 양치하기 이런 걸 하고 긍정학원을 하고 있어요. 긍정학원. 네, 긍정학원을 한 3분 정도 저한테 하고, 그 다음 시각화 비전보드 있는 곳에 서서 네. 제가 미래를 이제 상상하면서 네. 하고, 그 다음 잠깐 15분 정도 명상을 한 명상. 후에는 독서를 합니다. 네. 저랑 패턴이 이제 비슷하네요. 네. 저도 명상, 독서,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제 차 한 잔 마시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 긍정학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 뭐 시각화가 뭔 얘기지? 긍정학원은 또 뭔 얘기지?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겠어요? 시각화하고 긍정학원. 네. 긍정학원은 우선은 내가 말하는 걸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니까 그렇죠. 네.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못 오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한테 확언을 해주면 하루를 이제 보낼 때 힘이 나죠. 맞아요. 긍정 에너지를 얻고. 네. 그리고 시각화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나의 꿈을 잊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롤모델이나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사진을 붙이고 제가 거기에 언제까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정해서 아침마다 그걸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되고자 하는데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간 관리 면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각화, 긍정학원 이런 것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자들은 다 하고 있던 겁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신으로 치부했었는데 제 삶에서 진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긍정학원 한 거, 제가 시각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성공자들을 만나면 우리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넌 어떤 시각화를 하니? 어떤 긍정학원 네. 하니? 왜 알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 긍정학원 이게 어떤 건지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사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을 이제 하시면서 내가 확 바뀐 걸 느끼셨잖아요. 네. 이 미라클 모닝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는지. 네. 그래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에서 미라클 모닝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라고. 네, 미라클 모닝을 하면 나의 하루에 정확한 루틴이 생겨요. 근데 저는 루틴이 되게 로망이었거든요. 하루에 네, 일정한 그렇죠. 무언가. 네. 그리고 일단은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분들의 존경을 받아요. 저는 정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우리 신랑이 한 7개월째 될 때 네.
너무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아침마다 부지런히 본인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막 몰입하는 걸 신랑이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도 미라클머니 습관으로 만드는데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요 미라클머니 1년만 하시면 정말 그 전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1년 동안 더 많이 이뤄내실 겁니다.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결혼해서 첫 집이 이제 서울의 빌라 아파트 아닌 빌라 이제 전세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진 않으셨나 봐요. 네. 서울이 또 워낙 비싸기도 비싸죠. 했고요. 신축 빌라 역 앞까지 가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갈 수 없었고 빌라인데 그것도 이제 신랑과 이제 저의 신혼 초기 자금 더하기 대출도 받아서 또 들어가게 됐어요. 다 갖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좀 어렵게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5년간 정말 치열하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어땠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라는 거를 원래 모르고 살았고 경매로 저희 집이 넘어가는 경험 때문에 집은 절대 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내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죠.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을.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네, 모임에 나갔는데 회사원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회사원이시구나 자기소개하는데 옆분이 이분은 부동산의 고수다. 자산이 4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시는데 제가 어떻게 회사원이 40억이요?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을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쪽으로 성공한 사람 한번 보고 나니까 부동산? 이게 어떤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만나는 분들을 잘 골라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럼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분의 노하우를 알게 돼서 나도 똑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온 것들이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을 만나서 와 저렇게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진짜 불과 5년 만에 내 재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릴 수가 있었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종잣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매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하면서 돈을 굉장히 아꼈어요.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서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역 그렇게 해서 첫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투자는 소액이지만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돈이 이제 있어야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매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이 없어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지렛대 어떤 거 사용하셨죠? 그 지렛대는 대출과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통해서 무거운 걸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렛대가. 그래서 진짜 2억 5천, 3억짜리도 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방수님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렛대.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거의 10배로 불리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벌었는지 뭐 가능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투자는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매도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조금 받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는 바로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깔고 왔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를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이 돼요.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내 이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내 집 마련과 삶의 질. 두 개를 다 잡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아파트, 일단 입지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내 집 마련하든 투자를 하든. 맞아요. 그래서 입지를 보고 정말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갔어요. 그리고 빌라에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빌라에 살면 이제 앞에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안전 보안.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아파트니까 채광이 좋고 약간 뷰만 좀 나와도 이거는 너무 살기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내부를 봤는데 정말 이제 하나도 안 돼 있는 아파트는 네. 20-30년 지나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그래서 그 집을 일단 싸게 어. 깎아서 싸게 네. 네, 한 채를 이제 사서 네.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단지에서 제일 좋은 리모델링. 네.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리모델링은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투자를 이제 하신 거예요? 네, 저만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거를 1년 정도 살고 최고가의 전세를 놓고 난 또다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 돈으로? 생각으로 일단은 리모델링을 아깝지 않게 네. 했고요. 네. 그래서 1년을 살았는데 운이 좋게도 네. 정말 전세가랑 매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첫 번째 투자 네. 겸 이렇게 산 대출금을 네. 말소하게 되고 예, 세입자 보증금으로 말소하게 되고 그다음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네. 또 하나의 투자와 네. 또 저희 집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새끼 낳듯이 네, 그래요.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재테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 만에 재산을 10배로 불렸잖아요.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네. 그다음에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의 돈인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게 이제 상식이긴 한데 또 일반인들은 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네.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용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무모한 용기는 안 되죠. 지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발품도 많이 팔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시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로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재산을 10배로 불리는 이제 경험을 했는데 어때요? 이거 하시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 향후 계획이 네. 있으신가요? 네. 부동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서 진짜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네. 이제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 투자 계속해서 예, 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고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런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돈을 잘 벌다가 몸이 아파서 그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수입이 제로예요. 네. 직장인이든 전문직 종사자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로소득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던가 계속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한테 월세를 네.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종착역인 것 같아요.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께 아직 부동산 재테크를 맘만 먹고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부동산은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 끝나고 그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럼 항상 참석하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만 갖지 마시고 일단은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쇼핑몰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조언, 또 조심해야 될 거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하시려는 분들한테. 네. 저는 의류 쇼핑몰을 10년을 했는데요. 네. 왜 5년 후에 쓸 거를 1년 안에 쓰지 못하냐. 야. 맞아요. 1년 안에 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책 하나씩 소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